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충격적인 사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격렬한 논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 1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880자 분량의 입장문이 던진 파장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2024년 12월 3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우려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적인 위헌 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이 계엄 선포가 원천 무효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넘어 헌정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비상하게 소집되어 즉각 계엄 해제 의결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민주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불법적인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아가 당시 현역에 복무 중이던 경찰과 국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명령이므로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과 경찰이 특정 개인의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헌법적 책무를 일깨우는 호소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를 굳건히 지키며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안도감과 더불어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비상한 각오로 헌정 수호에 임했으며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러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880자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엄 선포가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즉, 자신의 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 방위이자 헌법 수호에 불가피한 일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 및 여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해석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도 비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권력이 정부 인사를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했으며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부정 채용과 투표, 해킹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체제,
전복 시도로 몰아가는 심각하게 위험한 논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며 이를 체제 전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뭉쳐야 한다며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공방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계엄령 실행 과정에 연루되었던 군 관계자들이 사법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견 책임 있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하급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형식적인 책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명령이 초래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발언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실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당론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매우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이는 이후 치러진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과문은 다가올 정치적 상황, 즉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민심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겨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일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된다면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공식화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적 의미도 가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1년 후 발표된 입장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사된 권력은 국민적 저항과 입법부의 단호한 대응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헌정 질서를 성공적으로 수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입장문은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논쟁이자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사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문은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정인의 독단적인 판단과 권력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번 구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반성 없는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그 함의를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